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짓수 쉽게 알려드리는 김관장 박사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주짓수 점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일단 주짓수 점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포인트, 그 다음에 어드밴테이지, 그 다음에 페널티가 있습니다. 자, 포인트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제 서브미션으로 가는 길, 그 중에 굵직굵직한 기술을 해서 그 기술을 3초 이상 유지를 했을 때 성공했다고 판단을 하고 성공했을 경우 포인트를 줍니다. 그 다음에 어드밴테이지. 자, 어드밴테이지는 3초 유지를 못했을 경우, 그러니까 내가 기술을 했지만 이제 3초 유지를 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탈출했을 경우에 어드밴테이지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주짓수는 서브미션으로 승패를 가르는 경기죠. 자, 서브미션을 했지만 적극적으로 했지만 상대방이 극적으로 탈출했을 경우, 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어드밴테이지 하나를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널티입니다. 자, 페널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한 번만 이제 잘못해도 바로 실격이 되는 실격성 페널티가 있고, 비매너적인 행동을 하거나 뭐 상대방을 때리거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짓수를 배우면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실격입니다. 자, 그리고 주짓수 표에서 금지 기술이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금지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에 바로 실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널티는 누적성 페널티입니다. 자, 쌓이는 페널티죠. 그러니까 페널티 하나 받고, 두 개 받고, 세 개 받고, 네 개 받고 이런 식으로 쌓이는 건데, 자, 이거는 뭐가 있냐면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했을 경우, 그리고 내가 점수를 내려고 하거나 점수를 잃지 않기 위해서 반칙을 사용했을 경우, 자, 그런 경우에 페널티가 들어갑니다. 자, 솔직히 포인트나 어드밴테이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페널티, 이 복잡한 페널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주짓수에서 어떻게 승패를 갈리는지 그거를 알면 개념이 딱 잡힙니다. 자, 일단 주짓수에서 서브미션, 만약에 5분 경기라고 치면 서브미션을 잡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 이깁니다. 자, 근데 5분 안에 서브미션을 성공을 못했다. 그러면은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어드밴테이지나 페널티의 개수에 상관없이 점수부터 보고 높다 하면은 승리를 합니다. 자, 근데 점수가 똑같다. 그러면 그 다음 어드밴테이지 개수를 봅니다. 어드밴테이지 개수가 많은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드밴테이지까지 똑같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페널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페널티가 적은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자, 근데 페널티까지 똑같다. 그러면은 심판 판단으로 승리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뭐 페널티를 받을 정도까지는 아닌 뭐 그런 소극적인 플레이를 한 사람이 이제 지게 되겠죠. 마지막은 상대방이 실격을 당했을 때 이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페널티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누적성 페널티는 하나를 받았을 땐 그냥 페널티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제 두 개를 받았을 땐 상대방한테 어드밴테이지가 하나 올라갑니다. 자, 이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개를 받았을 땐 상대한테 그 포인트, 기술을 성공했을 때와 똑같은 2점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개를 받았을 땐 실격입니다. 그냥 내가 얼마나 이기고 있어도 상관없이 그냥 바로 실격이 됩니다. 자, 이제 페널티를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만약에 점수가 똑같습니다. 2점,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이 2점이고 어드밴테이지 하나고 페널티까지 하나. 자, 저는 2점이고 어드밴테이지 2개고 페널티 하나. 그럼 지금 승패로 봤을 땐 제가 이기고 있는 거죠. 시간이 1분 정도 남은 거예요. 그래서 좀 비켜가면서 막 소극적인 플레이를 했어요. 근데 아니면 상대방이 막 공격 들어오길래 반칙을 사용해서 막 이렇게 억지로 막았어요. 그러면은 심판이 페널티를 주겠죠. 자, 페널티를 주는 순간 상대한테 어드밴테이지가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사장님은 2점과 어드밴테이지 2개, 페널티 하나가 되고, 저는 2점과 어드밴테이지 2개, 페널티 2개가 되죠. 그래서 승패를 가르는 방법을 봤을 때 페널티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어드밴테이지 하나로 이기고 있다가 갑자기 페널티 하나로 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지 말라고 이런 페널티 룰을 정한 거고, 자, 그럼 또 다른 상황. 자, 사장님이 2점입니다. 2점이고 어드밴테이지 2개, 페널티 2개예요. 저는 4점이고 어드밴테이지 2개, 페널티 2개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내가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면은
상대한테 2점이 올라가겠죠. 제가 페널티를 하나 받고 2점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점수로는 동점이고 어드밴테이지로는 동점이겠지만 페널티가 제가 하나 많기 때문에 제가 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10점 차이를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페널티 계속 주고 2점 줘도 되겠다 생각하겠지만 페널티 4개가 되면 실격이기 때문에 페널티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주짓수에서는 이 페널티는 이제 조금 더 경기를 재밌게 또는 이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서브미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이제 어떤 점수와 어드밴테이지와 페널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점수를 어느 상황에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을 넘겨서 서브미션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앉아서 서브미션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죠. 자, 시합은 누가 나오는지 모르죠. 만약에 이 사람도 넘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나도 넘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면은 무조건 상대방을 넘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막 싸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상대를 제가 넘겼습니다. 자, 이렇게 넘기는 기술을 테이크다운이라고 하고 점수는 2점입니다. 자, 근데 그냥 2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넘기는 기술을 한 다음 3초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주짓수에서는 무조건 이 기술이 성공했냐 못했냐 판단하는 게 3초입니다. 3초를 유지를 해야 점수가 들어가고, 어떤 기준이냐면 상대방 등이 닿아야 됩니다. 또는 엉덩이가 바닥에 닿아야 됩니다. 또는 옆구리가 닿아야 됩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닿아도 테이크다운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도 꼼수가 생기겠죠. 자, 이 세 개만 안 닿으면 되겠네. 자, 넘겼습니다. 등, 옆구리, 엉덩이가 매트에 안 닿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점수를 못 먹는가? 자, 이렇게 꼼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놓고 등 뒤에서 컨트롤 한다면 이것도 테이크다운 2점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자, 등, 옆구리, 엉덩이 닿이거나 상대방이 무릎 꿇었을 때는 등 뒤에서 컨트롤하면 테이크다운 2점을 받습니다. 자, 근데 3초를 유지 못했다. 내가 넘겼는데 하나, 둘, 3초를 유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드밴테이지만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테이크다운을 기술 성공하면 좋겠지만, 자, 주짓수에서는 빨리 이 탑과 가드, 앉아있는 상황과 서있는 상황이 나와야 서브미션이 가능하다고 했죠. 서있는 상황에서는 서브미션이 안 나온다고 했죠. 자, 그래서 빨리 그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자, 심판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계속 하는데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안 해요. 그러면 둘 다한테 20초가 지나면 경고를 하나씩 줍니다. 자, 그럼 또 하는 거죠. 또 소극적으로 했다. 또 경고를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은 상대한테 어드밴테이지가 하나씩 똑같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했다. 그럼 똑같이 경고가 들어가고 상대한테 2점이 똑같이 들어가죠. 자, 뭐 점수로 보면은 뭐 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전부 벌점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경고를 하면 둘 다 실격이 되는 겁니다. 심판 입장에서는 아니 너도 그냥 나가. 하기 싫으면 나가,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경고 2개나 3개 정도 받았을 때는 선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 테이크다운 싸움을 포기하고 앉아서 가드를 선택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넘기고 싶어 하는 사람끼리 만났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자, 다음은 이 사람은 넘기고 싶어 하는 사람, 저는 앉아서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둘이서 시합을 딱 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되면 아주 좋겠죠. 자, 근데 자, 재미가 없잖아요. 자, 이 사람은 지금 뭘 했냐면 이 사람은 시합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몇 개월 동안 테이크다운 연습만 계속 한 겁니다.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자, 근데 저는 그냥 앉아서 가드만 하는 사람이에요. 시작. 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공격을 할 기회조차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룰에서는 무조건 상대방 목깃이나 소매, 뭐 벨트, 이렇게 어떤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잡고 앉아야 됩니다.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사람한테도 공격할 거리를 이제 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나도 가드를 가고 싶으면 위험 부담을 안고 가야 됩니다. 그냥 어설프게 가다가는 상대방이 다리를 잡죠.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테이크다운 점수를 뺏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짓수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쉽게 그냥 보내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탑과 가드가 만났을 경우엔 꼭 뭘 잡고 앉아야지, 잡고 앉지 않으면 제가 다시 일어나서 경고를 하나 먹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넘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과 앉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만났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위아래가 갈리게 됩니다. 자, 다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둘 다 앉아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앉아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도 앉아서 하는 걸 좋아해요. 나도 앉아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딱 했습니다. 이 사람이 딱 앉습니다. 앉으세요. 내가 앉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앉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저는 조금 더 준비하지 못한 이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준비한 플레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시합에서는 어떤 상황이 많이 나오냐면 이렇게 서로 진짜 빠르게 이렇게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누가 먼저 앉았다고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런 거를 더블 가드라고 합니다. 둘 다 앉았다고 해서 더블, 이제 가드를 한다고 해서 더블 가드가 된 것이고, 자, 여기서도 아직 위아래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심판은 이제 지켜보는 거죠. 20초 동안 어떤 이제 공격도 하지 않으면 바로 이제 경기를 중지하고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아까 스탠딩에서 위아래가 계속 안 갈리는 것처럼 이렇게 둘 다 앉아 있는 경우에도 위아래가 안 갈릴 경우에는 심판은 너희들 계속 이럴 거면 계속 경고만 준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앉죠. 그러면 또 똑같이 스탠딩 상황과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탑과 탑이 만난 상황과 똑같이 자,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실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내가 가드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냥 가득하게 하고 플레이를 이제 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나는 그래도 실격 당해도 뭐 깡다고 있다. 둘 다 앉는 거죠. 둘 다 빠르게 앉았어요. 하다가 둘 다 실격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모르겠다. 그냥 내가 탑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실격은 받을 수 없으니 그냥 일어나야 되겠다. 딱 하면은 이제 심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게임에 임했다 생각해서 이렇게 일어난 사람을 어드밴테이지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드 게임을 하시는 분은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앉았다가 제가 일어나죠. 이 사람이 이제 공격도 못하고 저도 공격도 못하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에는 이제 먼저 일어난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스탠딩 상황에서는 넘기는 사람끼리 만나면 테이크다운 싸움을 해야 되고, 넘기는 사람과 앉고 싶어하는 사람이 만나면 뭐라도 하나 잡고 앉아야 되고, 둘 다 앉고 싶어하는 사람이 만났을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은 일어나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탑과 가드 상황이 나뉘게 됩니다. 자, 제가 상대방을 넘겼습니다. 아니면 또는 이 사람이 그냥 스스로 내려갔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점수가 나오는 건 저번에 이제 여기서는 서브미션을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상대방의 다리를 치우고 들어가서 여기서 서브미션을 이제 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자, 이걸 가드 패스라고 하고 3점이 들어갑니다. 자, 상대방은 다리로 막고 있습니다. 이제 영어가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막는 걸 가드라고 하죠. 그래서 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 가드고, 이걸 지나간다고 해서 가드를 패스한다. 그래서 가드 패스라고 해서 이 점수를 3점을 줍니다. 자, 물론 3초 유지를 해야 됩니다. 들어갔는데 상대방이 다시 탈출을 하게 되면 그냥 똑같이 어드밴테이지만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점수는 가드 패스 점수. 자, 그리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또 점수가 있죠. 자, 내가 들어가려고 하다가 다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저를 넘겼습니다. 자, 3초 유지를 했을 경우 이 사람한테 점수가 들어가는데, 자, 이 점수는 2점이고 스윕이라는 점수입니다. 자, 스윕은 위아래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넘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넘기고 밑에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위아래의 위치가 바뀐 이 상황을 3초 유지해야 이제 2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점수. 자, 넘어갔습니다. 자, 가드 패스 점수를 받았죠. 자, 여기서는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하려고 하면 다리가 들어온다고 했죠. 그래서 무릎을 하나 찌르고 이제 공격을 이제 하라고 했죠. 자, 이 기술은 니 온 벨리입니다. 자, 무릎
니, 벨리, 배죠. 그러니까 무릎이 배 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니온벨리라는 기술이고, 자, 이 기술을 성공했을 경우에는 3초 유지했을 경우에는 2점을 받습니다. 자, 2점을 받고 이제 공격을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근데 주짓수는 서브미션을 위한 움직임에서만 점수가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만약 무릎은 이제 배에 올렸지만 거꾸로 했을 경우에는 내가 서브미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점수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보고 무릎을 찔러야 점수가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상황. 자, 이렇게 했을 경우 상대가 움직일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이쪽 골반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골반까지 좀 막아야 되겠다 해서 올라갑니다. 자, 이 점수는 마운트라고 해서 4점입니다. 주짓수에서 가장 큰 점수입니다. 4점. 자, 여기서 이제 공격을 하죠. 자, 상대방과 정면을 있기 때문에 저는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방 배 위에 올라갔지만 똑같이 거꾸로 했을 경우에는 공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수가 인정이 안 됩니다. 항상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올라타야 점수 4점이 들어가고 이것도 물론 3초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정면에 있으면 초크나 이런 게 다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냥 돌아버렸어. 자, 이거는 백 마운트입니다. 자, 마운트긴 마운트인데 상대방 등 위에서 올라탔다고 해서 백 마운트고 이것도 4점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또 서브미션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저번에 어떻게 했죠? 엉덩이를 들어서 저를 떨어뜨리려고 하죠. 자, 이때 제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 다리에 골반에 훅을 딱 걸었죠. 다리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이 기술은 백 컨트롤입니다. 상대방 등에 매달려서 하는 컨트롤, 이것도 4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서브미션을 시도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의 다리를 지나온 이 상황에서는 상대방은 도망만 가다 보면 계속 점수를 뺏기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탈출을 해서 다시 이 상황을 만든 다음 넘기든지 서브미션을 잡든지 이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주짓수에서 점수는 아까 스탠딩부터 여기까지 상대방을 넘기는 기술, 스윕이나 테이크다운은 2점입니다. 넘기는 기술은 이 다리 바깥에서 넘기는 기술들은 다 2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다리를 넘어가는 행동, 이 기술은 3점입니다. 2, 3. 그 다음에 다리를 넘어오고 나서 추가 점수는 전부 4점입니다. 2, 3, 4. 근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니온벨리. 자, 왜 니온벨리는 2점이냐면, 자, 마운트는 골반 2개를 컨트롤하고 백마운트도 골반 2개, 그 다음에 백 컨트롤도 골반 2개를 컨트롤하지만 니온벨리는 골반 하나만 컨트롤하죠. 그래서 4점의 반인 2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2점, 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3점, 여기서는 4점이지만 니온벨리만 반만 했기 때문에 4점의 반 2점입니다. 이렇게 점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재밌게 좀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상황에 맞게. 이제 주짓수가 뭔지 알았고 점수를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은 실제로 주짓수 경기를 이제 어떻게 보는지, 심판은 어떻게 점수를 주고 우리는 어떻게 입장을 해서 어떻게 경기를 하는지 진짜로 경기 보는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